이번 시간은 메릴 린치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이 메릴 린치가 들어오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떤 흐름을 받는지 설명을 드렸는데, 이번 시간은 좀 더 메릴 린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타를 치면서 이 메릴 린치는 신경을 안 쓸라 해도 신경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. 이 파워로직스가 최근에 고점을 다시 뚫고, 이 고점을 뚫고선 오늘 역시 고점을 뚫었죠. 계속적으로 고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 메릴 린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6월 5일날 10% 오를 때 메릴 린치가 여기 매동에 잡히는 것만 해도 한 40만 주 정도 매수로 매동이 잡혔습니다. 그래서 6월 5일 자산 매동을 보면 외국인이 플러스 60만 주라고 되어 있고,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죠. 이 메릴 린치가 대량 샀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파는 겁니다. 이거는 간단한 알고리즘이고, 이 메릴 린치는 주로 어떤 종목에 나타나냐면 일단 중소형주, 대형주보다는 이런 삼성전자,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보다는 단타치기 쉬운 이런 중소형주, 알서포트가 급등을 하는데 웬일로 이런 종목이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메릴 린치는 보통 중소형주에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놓고 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메릴 린치가 많이 관여를 했을 텐데, 알서포트 이거 급등을 하고 있죠. 이 종목에는 왜 메릴 린치의 매동이 안 잡힐까요? 지금 상위 매동에서는 5위까지 좀 물량이 크기 때문에 메릴 린치가 80만 주나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일 수도 있고, 장 끝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을 합니다.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이 메릴 린치가 그렇게 활개를 안 친 것 같은데, 요즘 들어서 좀 메릴 린치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어떤 종목을 마음에 들어서 매수를 하려고 해도 이 메릴 린치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좀 매수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고, 어차피 오늘 들어온다 해도 무조건 내일 나가는 그런 매동이기 때문에 메릴 린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오로라 이것도 거의 14만 주 이렇게 들어왔는데 대량 매수로 들어오면서 고점을 이렇게 뚫었죠. 메릴 린치의 특성은 약간 기관을 등에 업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기관이 매매하는 종목에 좀 관여를 많이 하는 것 같고, 그게 아니더라도 코스닥에서 여러 가지 고점 뚫어주는 종목, 이런 자기들만의 알고리즘이 있겠지만 보통 기관이 들어오거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종목에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이런 종목들에 많이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릴 린치의 매수가 발동하는 시점이 있습니다. 메릴 린치는 어떨 때 이 매수가 발동을 하냐면, 이렇게 호가가 있잖아요. 호가가 있으면 메릴 린치가 만약 이 종목을 지금 관여 안 하고 매수를 대기 중이라 할 때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매수 대기 호가가 매도 대기 호가랑 동등해질 때, 예를 들어서 매도 대기 호가가, 이거는 좀 예를 듣기가 힘들고,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매도 대기 호가가 이 매수 대기 호가보다 물량이 많을 때, 이게 6만 주이고 이게 만약 한 2만 주 정도 됐을 때 한 2만 주에서 3만 주, 4만 주 쌓이다가 이 매도 대기와 거의 동등한 물량이 쌓일 때 메릴 린치는 알고리즘이 발동합니다. 이 알고리즘이 발동해서 이 물량을 한 방에 사는 거죠. 그냥 개인들이 따라갈 수 없게 한 방에 소화를 시킵니다. 그런 장면들을
많이 보셨으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중에 갑자기 자기가 좀 사려고 계속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종목에 메릴 린치가 갑자기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자기가 만약 이 1245원에 매수를 대기하려고 했다. 매수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물량이 동등해지면서 갑자기 이 26,000주가 한 방에 사라집니다. 개인들이 이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할 수 없게 말이죠. 그래서 개인들은 이 종목을 사려다가 놓치게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무리해서 50원, 50원 좀 더 높은 호가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메릴 린치가 들어오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, 이렇게 메릴 린치가 다 들어왔다. 다 들어온 다음에 좀 힘이 약해진 것 같다. 이럴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얘들은 자기들 조건이 다 끝나면은 매수를 그냥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. 얘들이 만약 이 13,400원까지 샀다. 이러면은 여기서 끊어버리고 개인들이 계속 올랐을 때 한 방에 팔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메릴 린치가 좀 다 산 것 같다. 얘들이 좀 많이 산 상태에서 위에 사는 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입니다. 뭐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메릴 린치가 어제 6월 5일날 40만 주가 나왔다 했잖아요. 그때는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샀지만 이제는 그 물량들이 나올 차례입니다. 이 파워로직스가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입니다. 아직 죽지도 않았고 지금 하루 이틀 좀 눌리다가 메릴 린치 때문에 하루 이틀 눌리다가 이 메릴 린치의 물량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.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죠. 어차피 얘들이 나와야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오늘도 뭐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장중에 혹시나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시려고 하면은 이 매수 대기 물량이 이 매도 대기 물량에 거의 동등해지는 그런 타이밍에 메릴 린치보다 좀 더 한 발자국 앞서서 매수를 할 수 없다면 만약 이 13,300원에 매수 대기를 걸지 말고 이것보다 한 호가 높은 13,350원 한 호가에서 두 호가까지 감당이 되고 뭐 그 이상 오른다면 메릴 린치가 한 호가만 소화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호가도 동시에 소화할 때도 있습니다. 물론 얘들은 시장가로 사진 않거든요. 이 300원을 0.1초 만에 그냥 다 소화시켰다가 그리고선 또 몇 초 있다가 또 한 방에 다 소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, 이 종목은 이렇게 올랐다가 뭐 오늘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여기서 내려서 마감을 한다면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, 여기서 올라서 마감해도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에는 저는 매매를 할 때는 메릴 린치가 전날에 좀 많이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그 다음날 얘들이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간 뒤에 좀 눌리는 타이밍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. 보통 메릴 린치가 대량 매수하면은 그 다음날 거의 높은 확률로, 정말 높은 확률로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1, 2%는 무조건 눌리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그 다음날 매수 대기를 할 때 1, 2%에서 눌릴 때 그때 좀 매수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, 뭐 이 오로라도 고점을 뚫었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물량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게 1, 2% 눌릴 때 다음날 다음 거래일에 1, 2% 눌릴 때 진입해서 뭐 보합까지 반등할 때 플러스까지 반등할 때 단타치고 나가던가, 이 메릴 린치를 활용해서 또 역으로 단타를 칠 수도 있습니다. 요즘에 괜찮은 종목들을 이렇게 캐치를 하면은 메릴 린치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, 그나마 좀 덜 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 4만주 더 안 잡히지만
그나마 적게 사는 종목이 있습니다. 이런 종목들을 노리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메릴 린치가 아예 안 사는 거는 찾기가 좀 이렇게 좋은 차트로 급등하는 종목에서 찾기가 힘들고, 차라리 좀 얘들이 소액으로 사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좋고, 어차피 얘들 들어올 때는 장대 양봉이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. 얘들이 뭐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개인들을 통해서 거래량이 터질 때, 이럴 때 같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, 얘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한번 끌어올리고선 계속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그 다음날 바로 파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, 얘들 힘도 정말 셉니다. 얘들이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얘들을 등에 지고, 이 메릴 린치가 좀 적게 산다 싶을 때 차라리 그때 메릴 린치를 따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메릴 린치가 장 초반부터 어떤 종목을 사냐 이런 걸 보려면 뭐 등락률 상이라든지 뭐 거래량 급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좀 부지런하게 찾아야겠죠. 돌려보면서 이거는 오늘 고점을 뚫어줄 것 같다. 근데 메릴 린치가 소액 들어오고 있다. 약간씩 들어오고 있다. 그러면은 그때 뭐 추격 매수로 해도 됩니다. 하지만 이미 메릴 린치가 14만 주 다 사놓고 힘이 떨어진 상태, 힘이 떨어지고 더 이상 매수세가 안 붙는 상태, 이럴 때는 장중에 좀 진입해서 단타로 수익 보기가 힘듭니다.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눌릴지도 모르고, 이 메릴 린치가 계속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엔 나갈 물량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조금 사는 것들, 조금 사놓고 안 사는 그런 종목들, 그런 것들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종가 베팅도 이 메릴 린치를 통해서 이용을 한다면 장중에 이렇게 눌리는 것들을, 어차피 이 파워로직스 같이 좋은 종목은 뭐 눌려봤자 그렇게 많이 눌리지 않습니다. 아무리 하락해봤자 3% 이상 하락하지도 않고 그냥 이 가격에서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맴돌거나 아니면 장중에 개인들이 따라 붙을 수 없게 순식간에 올려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메릴 린치가 차라리 전날 사놓고 오늘 매도가 나와주는 것은 오히려 신규 매수 대기자에게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메릴 린치가 꼭 나쁜 거는 아니지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수급 매매나 뭐 이 메릴 린치를 계속 신경 쓰신다면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단순히 이런 단타성 메릴 린치와 수급 같은 걸로 주가의 방향을 확실히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하시고, 혹시나 매수 아니면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다면, 여태까지 수급을 키움 증권과 메릴 린치를 알려드렸죠. 그리고 앞으로도 기관도 알려드릴 거고 여러 가지 주체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. 뭐 개인들은 키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고, 어차피 개인이 이용하는 증권사는 다양하고 그 중에 키움이 가장 많기 때문에 키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, 또 이 키움이 제가 설명드린 것을 참고해 보시면 정말 적중률이 뛰어납니다. 그래서 이 동향을 단타 치시는 분들이라면 키움과 메릴 린치의 그런 관계도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, 얘들이 사고 팔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신다면 분명히 단타 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, 또 주가를 매수할 때, 이 주식을 매수할 때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수급편도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